안녕하세요. 여러분께 신차 소식을 전해드리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기아에서 새롭게 공개한 아주 멋진 신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이전에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이름으로 등장한 기아 K4입니다. 기아에서 새롭게 출시되는 K4의 특징으로는 기아의 4세대 준중형 세단으로 코드 네임은 CL4입니다. 기아 K3의 뒤를 잇는 후속작으로 K8이 K7을 대체했듯 K4는 앞으로 K3를 대체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K4의 경우 해외 주력 판매 모델로서 현재까지는 국내 출시 예정은 없다고 하는데요. 앞서 기아의 SUV인 텔루라이드처럼 해외에서 만들고 해외에서만 판매하는 모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텔루라이드도 워낙 멋진 디자인과 훌륭한 상품성으로 인해 많은 국내 소비자분들께서 국내 출시를 간절히 원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K4도 벌써부터 국내 소비자분들의 관심이 뜨거운 차량이지만 국내 출시될 확률은 매우 희박합니다. 현재까지 내외부 디자인 외에 파워트레인 및 상세 스펙이나 크기 재원 등이 공개되진 않았고요. 3월 27일 뉴욕 오토쇼를 통해 완전히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파워트레인은 4기통 가솔린을 기본으로 예상하고 있고 아반떼와 같이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도 함께 제공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K4의 전기차 버전은 출시되지 않으며 기아에서는 EV4라는 순수 전기차 모델이 있기 때문에 EV4를 K4의 전기차 버전이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K4는 내연기관 전용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EV4의 경우 현대 기아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eGMP 플랫폼을 사용하지만 EV6와는 달리 전륜구동 아키텍처를 사용합니다. EV6는 후륜구동 기반이어서요. 후륜과 사륜을 제공했지만 EV3, EV4, EV5는 전륜구동 기반의 사륜구동 전기차가 되는 것이죠. 기아 K4는 당연히 전륜구동 세단이고요. 사륜구동까지는 안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K4의 혁신적인 디자인도 현재 많은 호평을 받고 있는데요. 기아의 스포츠 세단인 스팅어를 닮은 패스트백 루프라인을 가진 것이 특징이며 전륜구동 세단이지만 와이드 리어 휀더와 마치 벨로스터처럼 뒷좌석 히든 타입 도어를 적용했다는 점, 그리고 인테리어에서는 스티어링 휠에 오프셋 로고, 즉 정중앙이 아닌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로고를 적용한 것이 상당히 인상적인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아 K4에 공개된 디자인을 살펴볼 텐데요. 일단 사진상으로 보더라도 크기가 더욱 커졌다는 느낌이 확 듭니다. 당연히 이름을 K3에서 K4로 변경하였으니 전장, 전폭, 전고, 휠베이스에서 공간 확장을 이뤘으리라 기대되는 부분이며 이건 K7이 K8으로 바뀌면서 크기가 커진 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아직 상세 재원이 나오진 않았지만 사진상으로 보면 아반떼보다도 더 큰 크기로 보여지는데요. 일단 전체적인 실루엣이 주는 첫 인상은 상당히 매력적인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면부의 경우 앞서 컨셉트카로 공개한 기아의 순수 전기차 라인업인 EV3와 EV4와 유사성을 지니면서도 내연기관 모델로서의 차별화를 가지고 있는 헤드라이트 디자인입니다. 전체적인 라이트 디자인은 순수 전기차 라인업들이 조금 더 간결한 라인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K4를 비롯 K5 등의 라이트는 조금 더 화려한 느낌이 나죠. 그리고 현대자동차 아반떼와 비교해본다면 앞으로 갈수록 낮아지는 보닛 라인이 꽤나 유사성을 가지고요. 보닛에 적용된 라인들로 인하여 준중형이지만 상당한 볼륨감을 보여주는 것도 특징입니다. 아반떼와 커다란 차이점은 로고 위쪽을 가로지르는 파팅 라인이 K4에는 없기 때문에 훨씬 더 고급스러우면서 깔끔한 디자인을 제공하는데요. 디자인적인 완성도는 확실히 아반떼보다는 K4가 우위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기아 K4의 전면부와 헤드라이트 디자인도 인상적이었지만 그보다 더욱더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부분은 바로 측면부인데요. 측면부에서 가장 놀라운 부분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패스트백 스타일의 루프라인을 가졌다는 점, 두 번째는 C필러 쪽을 마치 포르쉐 타르가처럼 우리가 지금껏 세단에서 잘 보지 못했던 디자인을 적용했다는 점, 세 번째는 2열 손잡이를 없애고 창문 쪽에 배치했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들로 하여금 기존에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의 세단을 만들어 내었는데요. 굉장히 도전적이면서 혁신적인 디자인이라 생각합니다. 이걸 양산 모델로 승인해서 출시했다는 점도 기아가 얼마나 혁신적인 디자인에 진심인지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현대 자동차 아반떼와 측면부를 비교해보면 아주 확실한 차이를 느낄 수 있는데요. 일단 같은 전륜구동 세단답게 프론트 오버행의 비율이나 전체적인 실루엣은 유사하지만 K4는 C필러 라인부터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세단임에도 2열 손잡이가 없는 부분은 여타 다른 세단 대비해서 K4만이 갖는 확실한 특징이라 생각됩니다. 실물로 보면 확실히 K4만의 개성이 확연하게 드러날 것 같아요. 앞으로 갈수록 낮아지는 보닛의 라인은 아반떼와 유사한 부분인데요. 사진상으로는 아반떼가 조금 더 낮아 보이긴 합니다. 아반떼가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면서 보닛 라인이 진짜 낮아졌고 차량의 높이도 낮아져서 도어 손잡이를 비롯 전체적으로 마치 스포츠카와 같은 포지션을 제공하는 게 사실 살짝 불편했는데, 기아 K4는 그 정도로 낮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분들께서 얘기하시는 기아 K4와 스팅어와의 관련성인데요. 세그먼트적으로는 완전히 다르지만 패스트백 스타일의 루프라인 때문인지 스팅어 느낌이 많이 난다고 생각되는 것 같습니다. 스팅어는 제가 기아에서 가장 좋아하는 차량인 만큼 디자인에 대한 만족도가 정말로 높은 차량인데, 그 부분을 의도적으로 스팅어에서 따온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부분이 상당한 유사성을 띠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K4가 준중형처럼 보이지 않는데요. 독특하면서도 정말 매력적인 실루엣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눕혀놓은 Y자 형태의 캐릭터 라인 또한 눈길을 사로잡는 부분이죠. 그에 따라 전륜구동 세단이지만 리어 휀더에 강렬한 인상을 남기고 있어요. 확실히 2열 손잡이가 없으니까 B필러 이후로 차가 상당히 길어 보입니다. 이 디자인이 정말로 독특해요. 3월 27일 뉴욕 오토쇼를 통해 실물이 공개된다고 하니까 제가 그때 실물 사진으로 또 한번 디자인에 대한 리뷰를 준비해 볼 예정인데요. 아마 사진으로는 표현되지 않는 부분들도 많아 보입니다. 이 측 후면부가 이 차의 앞건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약간은 언밸런스한 느낌도 듭니다. 세단과 쿠페, 패스트백을 섞어 놓은 듯 하달까요? 여러 장르가 혼재되어 있는 느낌인데 그래도 그 조화를 잘 이뤄낸 것으로 보입니다. 후면 디자인은 헤드라이트가 아래를 향하고 있어서 그런지 전체적으로 치켜 올린 듯한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그 라인이 루프라인과는 상당히 대비가 되는 모습이고요. K4의 디자인은 스팅어의 전체적인 라인과 K5의 램프 디자인과 치켜 올라온 하단 범퍼 디자인을 적절히 잘 섞어 만든 게 아닌가 싶은 디자인입니다. 기아 K5 페이스리프트보다 더욱더 극단적으로 테일라이트 디자인을 완성했습니다. K5는요, 사선으로 떨어지는 데 반해 K4는 직각으로 90도로 헤드라이트 라인이 떨어지죠. 이 부분도 참으로 독특합니다. 기아 EV4 컨셉트카의 후면부 디자인과 비교해보면 테일램프 디자인은 확실한 차별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휠 디자인도 그렇고요. 하지만 C필러 라인 쪽은 어느 정도 유사성을 가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EV4 역시나 패스트백 스타일로 구현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통일성을 갖추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확실히 전기차 라인업들이 헤드라이트나 테일라이트 디자인이 간결하게 되어 있네요. 이번엔 기아 K4의 인테리어인데요. 인테리어의 기본 틀은 현재 기아 차량들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곳곳에 눈에 띄는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위아래가 플랫한 투 스포크 타입의 스티어링 휠이고요. 그 스티어링 휠의 혼 커버에는 옵셋, 즉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기아 로고가 시선을 잡아 끕니다. 기아 K4에 처음으로 적용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항상 정중앙에 위치해 있던 로고를 살짝 오른쪽으로 배치했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 우리가 기아의 순수 전기차인 EV9 휠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던 부분인데요. EV9 휠의 기아 로고도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기존의 틀을 깨는 혁신적인 시도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준중형 세단이지만 12.3인치, 12.3인치 대화면 디스플레이의 조합과 그 사이에는 우리가 EV9에서 봤었던 공조 디스플레이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위에 있는 사진이 EV9의 인테리어고요. 하단이 K4의 인테리어인데요.
이 정도면 K4 인테리어가 미쳤다, 하극상이다 라는 얘기가 충분히 나올 만합니다. 디스플레이에서는 차등을 두지 않고 있고요. 심지어 기아의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인 CCNC 적용에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적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는요, 컴바이너 타입이 아니라, 즉 이렇게 쭉 올라오는 그 타입이 아니라요, 유리창에 직접 투영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크기만 준중형이지 옵션은 거의 준대형급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리고 기아의 순수 전기차인 EV6와 인테리어를 비교해 보더라도 전혀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른 기아 자동차들과 달리 다이얼식이나 칼럼식 기어 변속기가 아니라 정중앙에 손으로 잡아서 변속하는 기어 변속기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참 독특하죠. 해외 주력 판매 모델이라 그런지 더욱 직관적이고 오류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방식을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공개되었던 순수 전기차인 EV4의 인테리어 스케치와 비교해보면요, 전반적으로 디자인이 흡사합니다. 스티어링 휠의 디자인이나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로고의 위치, 그리고 듀얼 대화면 디스플레이와 센터 패시아의 구성까지도 큰 틀은 완전히 동일하죠. 아날로그 버튼들을 모두 없애진 않았습니다. 몇 가지는 남겨둔 부분이 인상적이고요. 전혀 준중형답지 않은 아주 매력적인 인테리어 구성이라고 생각됩니다. K4가 정말로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기아에서 새롭게 출시되는 K4에 대한 리뷰를 전달 드렸는데요. 아주 매력적인 디자인과 높은 상품성을 갖췄음에도 국내 출시 계획이 없다는 점은 많은 국내 소비자분들께서 충분한 아쉬움을 가질 만한 소식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향후 국내 출시 예정인 EV4에 집중하기 위해서 국내에서는 미출시되는 것 같은데요. 뉴욕 오토쇼를 통해 완전히 공개되는 K4의 실물 소식도 전달드릴 예정이니까 아직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구독 안 하신 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